자, 34번에 보면 키워드가 뭐냐면 선생님처럼 필기 안 해도 된다 이거. 키워드가 뭐냐면 봐봐. 우리 기술자들은 항상 뭘 찾고 있냐면 측정 가능한 측정 기준을 찾고 있어. 그래 입어야겠다. 춥지? 네. 측정 가능하다. 정량화 가능하다. 정량화 가능한. 정량화 가능한 이게 무슨 뜻이야 지우라?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건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정량화가 가능하다는 건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지원아? 측정? 야 여기다 써 빨리 여기다. 자, 수치화가 가능하다는 거야. 수치화. 그럼 수치화 가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지유라? 수치화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뭘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뭐야 유준아? 뭘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지? 숫자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지. 숫자. 알았지? 근데 이거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그래. 왜? 숫자로 표현해야 이게 어떻게 보이니? 이거는 여기 없어. 숫자로 표현해야 어떻게 보여? 객관적으로 보이고 이게 과학적으로 뭐 된 것처럼 보여. 정확히 검증된 것처럼 보이잖아. 예를 들면 99%의 사람들이 뭐뭐 하다. 이거의 효과는 98%로 뭐 입증되었다라든지. 알았지? 뭐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야 어떻게 보여? 객관적으로 보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기술자들도 계속 뭐를 찾아? 정량화 가능한, 수치화 가능한 측정 기준을 계속 찾는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봐 이제 또 그래서 측정 가능한 인풋, 측정 가능한 투입물이 뭐에? 이 기술자가 만드는 측정 가능한 투입물이 바로 그들의 생명줄이야. 생명줄. 왜? 과학 실험이니까 수치로 정확하게 경과값이 딱 나와줘야 보기 좋잖아. 입증도 된 것 같고. 그리고 사회과학자들처럼 기술자들도 뭔가 구체적인 측정 방식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어. identify, 확인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약간 찾아내다 정도로 의역하면 좋아. 생각하면 좋아. 구체적인 측정 방식. 그래서 이 proxy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이 proxy라는 말은 뭐냐면 측정 방식을 얘기해. 측정 방식. 구체적인 측정 방식. 근데 뭐를 위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실험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만드는 과정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측정 방식이 필요해. 구체적인 측정 방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필요로 하는데 뭘 필요하냐면 또 나오지. quantifiable process니까 또 수치화 가능한, 정량화 가능한 측정 방식에 대한 이 필요가 만들어낸다. 편향을. 근데 뭐에 대한 편향? 측정하려는 근데 어떤 것들만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것들만 측정하려는 편향을 만들어낸다. 여기가 주제고 핵심이야.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자꾸 어떤 측정 기준, 어떤 측정 방식만 원하니까 수치화. 왜? 쉽고 간단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건 자꾸 어떤 실험만 하고 싶어 해? 어떤 실험만? 뭘 할 수 있는 거? 수치화, 정량화하기 쉬운 것들만 측정하려는 편향이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다시 뭐라고? 지원이? 여기까지 내용이 뭐라고? 기술자들이 가능한 쉬운 것만 측정하려 한다. 알았지? 수치화 가능한 것만 측정하려 한다. 이게 주제야. 근데 하지만 봐라. 수치화 가능한 간단한 측정 기준은 오히려 우리를 데려간다. 근데 away니까 멀리. 그 뭐로부터 멀리 데려가?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멀리 데려가? 다시 하면 중요한 목표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린단 말이야. 떨어뜨려. 야, 선생님들 말은 해야지. 선생님 저 그러면 내려올게요.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너네 맘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어떡해. 앉아. 너는 있어? 네. 자. 일단 이거는 선생님 저번 거 34번 복습하는 중이야. 그냥 이건 여기 화면만 보면 돼.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건 뭐라고? 측정 가능한 것만 내가 측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어져.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목표로부터는 멀어져. 근데 그 중요한 목표라는 것은 아마도 요구할지도 몰라 복잡한 측정 기준을 또는 매우 어렵거나 아마도 불가능해. 뭐 하기에? 어떠한 측정 방식으로 줄이기에. 간단한 몇 개의 측정 방식으로 하나의 측정 방식으로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매우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예를 들면 정말 필요한 실험이 있어. 근데 이 실험은 예를 들면 뭐 할 수가 없어? 수치화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날씨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내가 실험해야 돼. 근데 날씨와 내 행복 이걸 수치화할 수 있냐 없냐? 없지, 그치? 그러니까 수치화하기 어렵네. 그럼 진짜 중요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수치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온도. 아까 사람들의 행복을 뭐 수치화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실험을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럼 내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주제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야. 또 우리가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측정 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또 쉽게 착각에 빠진다. 뭐라는 착각? 우리가 지금 좋은 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대. 근데 실제로는 뭐 하지 않고서 어떤 진정한 진보, 발전을 만들고 있지 않으면서 가치 있는 해결책 쪽으로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지. 또 그래서 이러한 측정 방식의 문제는 야기한다. 기술자들이 뭐 하도록? 대체하도록. substitute, 대체하도록. 근데 뭐뭐 for에 동그라미 치고 뭐뭐를 해석 잘해야 돼. 여기 뭐뭐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뭐뭐를 뭐뭐로 대체하다. 그러면은 진짜 뭐 한 것을 의미 있는 것.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뭐 한 것, 중요한 것을 뭐로 바꿔버려? 수치화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야. 왜 자꾸 수치화하고 싶어해? 간단하고 명확해 보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오래된 말로 따지면 강서희 여기 해석해봐. 여기 7번 문장. 세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안 보여요. 일로 와. 네? 아 이거 말이야. 거기 보면 해석 다 써있는데 뭐. 빨리. 안 보인다고 이게? 이게 더 확대하면 너무 좋은데. 해봐 이제. 수 있는 틀렸어. 벌써 틀렸어. 쌤 여기 그래. 카운트 뜻이 두 개랬지. 자동사일 때하고 타동사일 때. 자동사일 때는 중요하다. 타동사일 때는 세다. 그러면 알았어요. 해봐. 셀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래. 아니 중요한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 네. 또 밑에 거. 그 다음 이어서. 그리고 중요한 모든 것이 또 뭐라고? 서희야? 그래서 everything that counts 이렇게 묶어야지. 여기는 자동사잖아. 그럼 수동태라는 거는 타동사란 말이잖아. 그럼 또 여기서 can be counted까지만 묶어서 얘를 꾸민다고 돼 있잖아. 그럼 얘는 counted는 수동태니까 타동사. 얘는 다시 자동사. 그러면은 중요한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야? 중요한 것 중에 셀 수 없는 것도 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하려고 하니까 숫자로 표현 가능한 것만, 셀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 뭐를 놓쳐? 중요한 걸 놓치게 되지. 또 두 번째, 세워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해됐어 그럼? 넘어간다. 다음. 자, 35번. 우리는 유일한 종이다.
뭐 하는 종? 그러면 season, food. 음식에 양념을 하는. 음식에 season, 우리 seasoning,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the only species 빨간색 동그라미 쳐. 이거 지금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이거 단수. 단수. 왜? 여기서는 뭐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하나의 종만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스피시즈가 이게 이 자체가 단수기도 하고 복수기도 하라고 이거 우리 얘기했니 안 했니? 스피시즈가 이 자체가 단수기도 하고 이 자체가 복수기도 한댔잖아. 그럼 의미에 따라서 단수가 되기도 하고 의미에 따라서 복수가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누구를 가리키니까? 인간 하나만을 가리키니까 단수인 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주어가 없는 주관대지, 그지? 그럼 주격관계대명사에서는 또 뭐가 중요해? 수일치가 중요해. 동사의 수일치. 근데 선행사가 단수니까 여기다가 s 붙이는 게 너무 당연하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음식에다가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이다. 자, 콤마 동그라미, 여기 ing 동그라미, 분사구, 문.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바꾸면서지. 바꾸면서. 그 음식의 맛을 바꾸면서. 근데 뭐로 바꿔? 뭐로? highly, 매우, 향이 강한, 이렇게. flavored, 매우 향이 강한 식물의 일부로. 여기까지. 이렇게. 일부로. 다시 얘기하면 뭐 이파리라든지, 뭐 줄기라든지, 뿌리라든지, 일부로. 근데 그 일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는, 또는 뭐라고 부르는? 양념, 스파이세스라고 부르는. 이게 묶어. 그럼 여기 지금 콜이 5형식인데 목적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목관대 대신나 뭐 위치가 생략돼 있겠지. 여기 이렇게 목관대. 그리고 꾸미고 이렇게. 우리는 뭐 한다? 우리 인간이라는 종은 음식에 양념한다. 유일한 종이다. 양념하는. 꽤나 가능하다. 그래서 가주, 진주겠지. 이렇게 진주어. 류현아 선생님이 대가로 하는 게 무슨 의미랬지? 명사적 쓰임. 그럼 얘는 명사절이겠지? 그래서 꽤나 possible, 가능하다. 뭐라는 사실이 가능하냐? 우리의 taste, 기호, 우리의 맛, 뭐에 대한, 양념들에 대한 우리의 이러한 기호가 뭘 가지고 있어? 유전적 뿌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 매우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음식에 양념하는 유일한 종인데 그것의 이유는, 알았지? 우리가 이렇게 양념을 하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이? 진화적 배경이 있구나. 이게 이제 주제야. 진화적 배경. 그러면 진화론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지? 맞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볼게. 어떤 이점이 있나? 많은 스파이세스, 이러한 양념들은 have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antibacterial properties. 그러니까 특징은 특징인데 어떤 특징? anti가 붙어 있으면 이건 반이야. 반배할 때 반. 반 박테리아. 그럼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알았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사실 일반적인 seasonings, 예를 들면 뭐와 같은 일반적인 seasoning? garlic, onion, oregano 이런 것들. 여기까지 해야 되겠지? 마늘, 양파, 오레가노와 같은 일반적인 이런 시즈닝 양념들이 중요한 단어가 이제 inhibit이야. inhibit. 뜻이 뭐야? inhibit. 단어 배웠잖아. inhibit. 지원이. 금지하다, 막다. 뭐를 금지해? 성장을 막아줘. 뭐의 성장을 막아줘? 거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아. 근데 박테리아는 박테리아인데 어떤 모든 박테리아? 테스트 된, 이렇게 돼야 돼. 된, 이렇게. 박테리아는 테스트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또 every 동그라미 쳐. every는 뒤에 무슨 명사 와야 돼? 단수가 와야 돼. 단수. 그래서 여기가 박테리엄이야.
그럼 우리 원래 뭐라고 불러? 박테리엄이 아니라 박테리아라고 부르잖아. 그 박테리아는 이 복수야. 박테리아는 복수, 얘는 단수. 이거 필기 잘 해놔야 돼. 헷갈린다. 필기 잘 해놔. 박테리아는 복수, 박테리엄은 단수.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시즈닝들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아준다. 지우라 졸려? 작아? 잘 안 보여? 다음에 그리고 문화들. 근데 어떤 문화들? 이렇게 make 만드는 사용을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하고 동사가 여기 있어 여기. 그래서 come 동그라미 치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하이픈 그냥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나라는 나라들인데 어떤 나라들? 더 플러스 EST 이렇게지. 더 플러스 EST 가장 많은 양념의 사용을 만드는 문화들은 양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나라들은 주로 어떤 나라들이래? 온다. 뭐로부터? 따뜻한 기후의 나라들로부터 온다. 그러면 왜 주로 따뜻한 나라들에서 이걸 많이 쓰겠어? 온도가 따뜻하고 더우면 더울수록 뭐가 더 많이? 박테리아가 더 많이 생기잖아. 그치? 맞지? 그래서 우리 음식 어디에다 보관해? 우리 실온에 이렇게 햇빛에 따뜻한 데다 보관해 음식? 어디다 보관해? 냉장고에 서늘한 데다가 하잖아. 그치? 콤마 where where는 관계 부사네. 그치? 그럼 아내가 유연아 관계 부사면 아내가 완성이야 미완성이야? 완성. 굳이 두 단어로 바꾸면 in which. 그럼 문화는 문화인데 어떤 문화냐? 꾸며. 기후는 기후인데 어떤 기후냐? 따뜻한 기후. 박테리아의 스폴리지. 박테리아에 의한 음식의 상함이 뭐인? 가장 큰 문제인. 이렇게. 가장 큰 문제인이 따뜻한 기후로부터 온다. 양념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은, 문화들은. 그 예를 들면 한번 떠올려봐라. think of 한번 생각해봐. 뭐를? 갈릭, 마늘하고 우리 페퍼, 블랙 페퍼, 후추를 어디 음식에? 타이 음식에. 또 진저, 생강하고 코리안더. 뭐야 코리안더가? 고수 먹는 사람? 고수 아무도 안 먹어? 그렇구나. 고수. 그 다음에 생강과 고수. 어디 음식에? 인도 음식에. 또 멕시코 음식에 칠리 페퍼스, 그러니까 그 고춧가루라든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라. 주로 어떤 나라들이야? 다 더운 나라들이지 않냐? 알았지?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시즈닝, 양념 해먹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서 온다고? 어떤 유전적 뿌리에서부터 온단 말이지. 뭐한? 양념을 많이 쓴 사람일수록 뭐 계속 살아남았던 거야. 뭐 했던 거 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념에 대한 맛에 뭐가 생기는 거야? 이 선호도가 생기는 거야. 선호도. 왜? 우리의 조상은 어떤 조상들이야? 양념을 뿌려서 생존한 사람들의 우리는 후손이야. 그러니까 그거 맛에 우리는 양념 맛에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야지 살아남아 왔으니까. 다음에 in contrast. 왜 여기는 반면인가? 왜? 여기 lightly야. 그러면 heavy하고 lightly하고 이렇게가 지금 대조지? 그러면 가장 가볍게 양념된 우리 음식들은 양념된 PP 꾸며 가장 가볍게 양념된 요리들은 동사 여기 있다 그치? 온다. 어디에서? 차가운 기후에서. 또 여기도 부연 설명이다 그치? 부연 설명. 그럼 요리는 요리인데 어디에서 어디 요리? 스칸디나비아 아니면 북유럽 이런 데서는 날씨가 차갑기 때문에 시원하기 때문에 음식 상함의 걱정이 조금 덜해. 그러니까 양념도 좀 덜 뿌려. 다음에 우리의 이 독특한 인간의 관심
뭐에 대한 관심? flavor, 맛에 대한 관심. 관심. 근데 특히 이 경우에서는 뭐에 대한, 뭐의 맛? 양념의 맛에 대한 우리 인간의 관심은 turn out, 뭐뭐로 판명나다, 드러나다. 뭐뭐인 것으로 판명나다, 드러나다. 이렇게. turn out to, 투부정사하다고, 드러나다, 판명하다. 생겨났다고. 뭐로써? a matter, 문제로서. 뭐의 문제? 삶과 죽음 사이에, 여기서는 명사니까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로서 생겨났다고, 판명났다, 드러났다. 아, 여기 to have arisen. 왜 그러냐? V1. 얘가 V1보다 더 과거라서 그래. 왜? 얘가 이러한 우리의 취향과 관심이, 양념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 있었다고? 유전적 뿌리라니까 굉장히 오래된 과거부터 있었잖아. 왜 이런 거는 생긴 건 과거기 때문에 그래. 과거. 근데 지금 V1은 시제가 뭐야? 지원아, 얘는 시제가 뭐야? 얘 털즈가 시제가 뭐라고? 현재, 그지? 깜짝이야, 뭐라는지. 생긴 건 과거. 근데 얘는 현재.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그냥 to arise 이렇게 써버리면 얘도 뭐가 돼버려? 얘는 현재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는 거야. 이해될란가 모르겠다. 이해되냐? 네. 진짜로? 그 to have pp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게. 이렇게는 arise라는 동사가 있고 arose라는 동사가 있어. arise, arose. arise의 과거형은 arose, pp형은 arisen. arose의 과거형은 arosed, pp형도 arosed. 그 차이가 뭐냐? 얘는 자동사야. 그래서 생겨나다란 뜻이야. 생겨나다. 근데 얘는 타동사야. 그래서 일으키다란 뜻이야. 일으키다. 그래서 만약에 arisen 자리에 뭐를 쓰면 안 돼? 조금 어렵다. 좀 어려운데요? 그럼 arisen 이거는 쓸 수가 없어. arisen이라고 써야 돼. 생겨나다. 자동사로 써야 돼 지금. 생겨난 것으로 판명났다. 뭐가 문제? 생존과 죽음의 문제. 생존의 문제. 양념을 뿌리는 그 기원은 생존의 문제로서 생겨난 거야. 이러한 우리의 이런 특징은. 다음. 이게 36번 애들은 조금 어렵거든? 조금 어려워. 충전 좀 하고 하자. 자. 야, 그리고 우리 저기 먹으면서 들어. 우리 저기 수민이하고 서희하고 토요일날 올게요. 이거는 정하면 계속 가야 돼, 토요일로. 왜냐면 토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이 나가는 순서가 달라. 토요일로 한번 옮길 거면 계속 토요일로 가야 되고, 금요일로 올 거면 계속 금요일로 와야 돼. 지우라. 알았지? 넌 금요일로 올 거야? 금요일 5시만? 넌 토요일로 올 거야? 금요일로 올 거야? 유련이는 언제 오나? 금요일. 알았지? 끝나고 바로 수업 가는 거. 지원이는 금요일. 수민이 수학 선생님하고 얘기 좀 해보고 결정하자 그럼. 서희는 또 얘가 결정해보고 넌 결정할래? 토요일 몇 시에요? 토요일이 2시. 2시. 금요일 날 것 같아? 알았어. 줘봐. 올 때 받았어? 여기 저기 뭐 지우리 다니는데요? 네.
엄청 크네. 정운택 배우고 봐? 근데 지우리 정운택 씨가 누군지 알아? 모르지. 그래, 지우리는 알 수가 없지. 정운택이라는 배우를. 이성경도 와? 이성경 선생님하고 가야 돼. 어? 안 와, 이성경은? 그냥 여기 있는 거야? 알았어. 봐봐, 여기가 내용이. 이거 내용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우리 지구의 인구가 한 70억 명 정도 되거든? 그럼 70억 명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 있어, 없어? 없지. 심지어 지문 똑같은 사람 있어, 없어? 없지. 귀 모양 똑같은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귀 모양으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한단 말이야. 다 달라. 우리 70억 인구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 최소한 귀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의 어떤 구조적 뭘 보여주는 거냐면 풍부함을 보여주는 거야. 구조적 풍부함.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커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커가지?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풍부하지? 알았지? 근데 또 동시에 봐라. 플러스 귀 모양이 얘들아 어때? 귀 모양이 거의 귀 모양 틀이 어때? 서로 또 거의 또 비슷하지? 거의 귀 모양 다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긴 사람 없잖아. 맞아, 아니야? 귀 모양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우리의 인구를 보면, 우리의 자라는 걸 보면 구조적으로 풍부하긴 한데 틀로 봤을 때는, 전체 틀로 봤을 때는 거의 다 비슷하다. 이 특징을 이해하고 이제 이 글을 봐야 돼. 해볼게. 강서야, 너는 원래 머리색이 갈색이야? 서유야? 네. 아니, 염색해서 그런 거지? 네. 어. 왜요? 염색을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학교가. 저번에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이거 스민이도 맞네, 염색하고.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지원이는 왜 다시 검은색으로 했어? 질려서요. 아, 질려서. 학교 때문이 아니구나. 우리 인간 몸의 발달은, 근데 뭐에서 뭐로의 발달이야? From A, 아니다. 투가 없다. 여기. 투가 없다. 그냥 이렇게 묶어야 되겠다. 이렇게. 굳이 A는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 하나의 세포로부터 우리 인간의 몸의 성장. 알았지? 하나의 세포로부터 얘가 분할해서 우리의 몸이 된 거야, 지금은 제공한다. 많은 예시를. 근데 뭐의 많은 예시? 구조적 풍부함. 뭐라고? 구조적 풍부함. 이럴 땐 첫 번째 키워드야. 36번에 구조적 풍부함. 지우리 같은 애가 전 세계에 또 없는 거지. 그때 지우라? 어쨌든 구조적 풍부함에 많은 예시들을 제공한다. 근데 그러한 구조적 풍부함은 가능하다. 가능한 구조적 풍부함. 뭐 할 때? 반복되는 프로덕션, 생산. 근데 뭐의 생산? 랜덤한 베리에이션, 어떤 변화. 무작위적인 변화적 생산. 이 뭐 되었을 때? combine, 결합되었을 때. 뭐와 결합되었을 때? 랜덤하지 않은 선택과. 다시 일단 빨간색부터 할게. 반복되는 생산.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 또 나온 거야. 랜덤한 베리에이션의 생산과 A와 두 번째는 뭐가 결합되었을 때 non-random, 무작위적이지 않은 선택 B. 알았지? 무작위적인 변이 A, 선택적 성장 B, 얘가 합쳐져 가지고 결과가 뭐라고? 구조적 풍부함.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적 풍부함. 근데 여기다가 한 단어가 추가되어야 돼. 뭐야? 큰 틀은 비슷. 같은 큰 틀 안에서. 손가락 6개 있는 사람, 7개 있는 사람 없어. 그지?
비슷한 큰 틀 안에서 구조적으로 풍부하다. 그게 왜 그래? 랜덤한 변형을 막 일으켜내. 알았지? 우리 아이가 자랄 때, 아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자랄 때 이미 머리는 한 개고, 몸통 있고, 팔 이렇게 있고, 다리 이렇게 자라도록 이미 유전적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이 유전적 가능성 안에는 팔이 4개인 것도 있고, 팔이 3개인 것도 있고, 팔이 1개인 것도 있고, 막 무작위적인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 결국 뭐 되는 건? 선택되는 건 어떻게 선택되기 때문에 그래? 랜덤하지 않게 이미 정해진 결과대로 선택되게 몇 개로? 팔 2개로 선택되기 때문에 큰 틀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하지? 다음에 그래서 몸의 발달의 모든 단계는 근데 from A to B 여기가 이제 from A to B다. 우리 저기 배아에서 우리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인간의 발달의 모든 단계는 exhibit 보여준다. 뭘 보여줘? 랜덤한 액티비티야. 랜덤한 액티비티를 보여준대. 랜덤한 액티비티. 근데 뭐의 수준에서? 세포 수준에서 랜덤한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또 그리고 우리의 body formation 몸의 형성은 depends on 달려있단 말이지. 뭐에 달려있어? 새로운 가능성에 달려있어. 근데 가능성은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이냐? 생산되는 PP로 써야지, 그지? 생산되는 뭐에 의해 생산되는 이러한 랜덤한 활동들에 의해 생성되는 새로운 가능성에 달려있다. 자, coupled with 이렇게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야. coupled with 뭐뭐와 함께. 그러면 뭐와 함께? 여기 있다. 선택과 함께. 근데 선택은 선택인데 이러한 결과들의 선택. 그러면은 봐. 랜덤한 활동. 이 these가 지금 이게 랜덤한 활동들이잖아. 랜덤한 활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야. 귀 모양 뭐 이런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 엄청 많아. 귀 모양의 가능성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거와 함께 뭐가? 이러한 결과들의 선택과 함께 되기 때문에. 근데 선택은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 본다. 얘 꾸민다. 만족시키는 결과물. 근데 뭐를 만족시키는 결과물? 이전에 이미 built-in 이미 만들어진 뭐? 기준. 근데 이 중에 뭐? 이렇게 생긴 우리 귀는 이렇게 생기기로 이미 기준이 마련돼 있어. 그럼 그 기준에 만족하는 너 통과, 나머지는 삭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다 달라도 큰 틀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중요한 거는 또 뭐야? 결과 중에 어떤 결과만 선택돼? 우리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결과들만 선택돼. 다음에 그래서 항상 새로운 구조라는 것은 기반하게 되어 있어. 뭐에 기반하게 되어 있어? 오래된 구조.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선택이라는 놈은 favor, 선호한다. 몇몇의 세포를. 내 기준에 충족. 이미 마련된 기준에 충족시키는 것은 선호.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 제거, eliminate.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구조는 항상 뭐에 기반해? 오래된 구조에 기반해. 그럼 이게 뭐야? 기준. 그래서 어떤 세포는 뭐하고? favor. 얘는 기준을 뭐 한 거야? 기준을 만족시킨 거지. 그지? 기준을 만족시키면 선호, eliminate.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제거.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 기준을 충족시켜가지고 선호해가지고 선택을 받았어. 그럼 나는 제거되지 않고 뭐 한 거지? 생존한 거지. 그래서 요 favor 한 것에 의해서 생존한 놈들 이렇게. 그러면 생존한 놈들이 또 뭐해 이제? 또 serve to 동사원형 뭐뭐 하는 역할을 한다. 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건 안 해도 돼. 하나의 세포가 몇 개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냐면 5개의 가능성을 만들어내. 5개의 가능성 중에 기준에 부합하는 3번만 생존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리미네 제거돼. 그럼 얘가 살아남아가지고 또 가능성을 몇 개 만들어. 예를 들면 5개 또 만들어. 6개 만들어. 그럼 그 중에 또 기준에 부합하는 뭐 얘만 살아남는 거야. 그럼 얘만 또 생존해서 또 여러 가지 가능성 만들어내고 부합하는 애만 계속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지. 나머지는 제거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낸다. 근데 어떤 새로운 세포들? 근데 뭐를 겪는? 그 이후에 선택의 과정을 겪는. 아까와 똑같은 선택의 과정을 겪는 새로운 세포를 또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살아남아서. 다음에 except. 그러니까 얘가 전치사로 제외하고란 뜻이야. 그럼 뭐에서를 제외하고? 면역 시스템을 제외하고 우리 세포들의 확장은 유전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요 단어도 하나 특징이야. 또 유전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유전적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뭐 동안 during development, 그러니까 발달 동안에 유전적으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뭐로 선택된다? 위치적으로 선택된대. 위치. 수동태. 유전적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선택된대. 위치. 그래서 뭘로 이어지는 거야? 이렇게 right place로 이어지는 거야. 알맞은 곳에 있는. 이렇게. 알맞은 곳에 있는. 알맞은 장소에 있는 것들. 장소. 근데 또 것들은 것들인데 또 어떤 것들 만드는 뭐를? 알맞은 커넥션, 연결을 만드는 것들. 여기 빨간색 잘 봐라. 얘가 꾸미는 선행사가 뭐라고? 얘가 꾸미는 선행사가 이거 검은색으로 하지 말고 빨간색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그냥 그 위에다 한 번 더 덮어서 해. 그렇게 했어, 지우라? 그럼 얘가 꾸미는 선행사가 지우라. 지금은 선행사가 단수야, 복수야? 예? 얘가 꾸미는 선행사가 does야. 그럼 does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 그러니까 여기가 make지. 동그라미. 여기다 뭐 붙이면 안 돼? makes, s 붙이면 안 돼. 선행사 place 아니야. 헷갈리기 딱 좋지, 그지? place가 연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야? 저기 뭐야? cell, 세포들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가 복수야. s 붙이면 안 돼. 그 다음에 동사. 가 뭐 된다? 자극된다. 알맞은 장소에 있는 것들이 자극돼. 그리고 알맞은 곳에 있지 않은 놈들은 뭐 된다? 이제 또 뭐 돼야 돼? 제거돼. 동태. 알맞은 곳에서 알맞은 연결을 만들고 있지 않은 놈들은 제거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왜 don't냐? 얘가 지금 make, 여기가 지금 make가 생략된 거라서 그래. make. 이렇게. make가 무슨 동사인데? 얘가 지금 일반 동사잖아. make가. 그러니까 앞에 don't가 있어야지. 선생님 말은 여기다가 뭐 쓰지 말란 얘기게? 지원아. 네, 그렇지. 자, 강성이 뭐 쓰지 말란 말이게? 예? 예. 없어요? 뭐 쓰지 말란 말이게, 선생님 말은? 여기다 일반 동사니까 don't 쓰잖아 라고 했잖아. 여기다 뭐 쓰지 말란 얘기?
비동사. 그러니까 aren't 쓰지 말란 얘기야. aren't는 안 된다. 왜? aren't make 이상하잖아. don't make지. 그래서 알맞은 곳에 있는 놈들은 자극돼가지고 또 다른 진화를 성장을 이끌어내고 알맞은 곳에 있지 않은 놈들은 또 제거되고. 그러니까 큰 틀이 계속 비슷할 수밖에 없어. 우리 귀가 여기 달릴 수는 없는 거야. 알맞은 위치 여기에 있어야지 자극되는 거야. 너네 다 이해하고 있는데 선생님 자꾸 너무 더 설명하려고 하니? 혹시? 응? 나중에 저기 몰라요 선생님 기억 안 나요 이러지 마. 손유진 알았지?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매우 뭐와 같은 뭐와 같다? 스컬핑 조각과 같다. 조각 왜? 만들다가 이 코가 여기 이 자리가 아닌데? 그럼 없애버리잖아. 그치? 자연적 결과 뭐의 자연적 결과 이러한 전략의 자연적인 결과는 바로 뭐 굉장한 뭘 보여준다고? 구조적 풍부함, 다양성 근데 뭐마다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A하고 B가 두 개가 똑같지? 그럼 이때는 마다란 뜻이야. 뭐뭐마다 개인들마다 굉장한 다양성이 바로 결과래. 근데 어떤 수준에서?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매우 다양해. 사람들은 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얘들아 중요한 건 뭐 하다고? 하지만 이지원? 하지만 매우 다양하긴 하지만 뭐는 비슷하다고? 큰 틀은 비슷하다고. 알았지? 자, 비록 봐봐. 큰 규모의 large scale 큰 규모의 구조는 꽤나 뭐하지만 비슷하지만 이렇게 꽤나 비슷하지만 굉장한 다양성을 보여준다. 개인들마다. 이게 뭐와 뭐 덕분이라고? 무작위적인 변이와 무작위적이지 않은 선택. 알겠지? 그거의 결과가 굉장한 다양성. 큰 틀은 비슷한. 다음. 잠깐 쉬겠어. 근데 2024년 하반기 블랙스님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지우라? 네? 이거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끝난 건데 왜 지금 나오냐? 이거 언제 받았어 이거? 방금 받았는데 2024년 10월 27일로 끝난 건데? 똑같은 거 또 주는 거야? 그지? 우리 이런 것도 했던 교회에 이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야. 신기하다.
이상이 그 사람이지. 전도 그 조동지? 아니야. 그 이상 그거 상관없어. 겨울에 건가? 우와, 금방 주네. 네? 오, 싫어. 아니, 거기에 그 단톡방에 이용료밖에 없어. 그런 거 같은데. 글씨. 아닌가? 성희야 너 저기 뭐야 모의고사 해석 쓰는 거 선생님 줬었나? 해서 해석 쓰는 종이 줬어? 그 해석 써봤어? 한 만큼 해석하고 있어? 34번까지 됐어? 채점도 했어? 채점은 안 채점 하고 가야 돼. 채점이 중요한 거야. 채점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좋아. 유진아 또 명석호 가게? 네? 명석호 가게? 네, 저 여자 보여줬어요. 아 그래? 네, 못생긴. 이거 그냥 알아서 풀면 돼요. 이거 알아서 풀면 되냐고?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하나 없지? 하나 둘셋넷 다섯 장 동민이? 아 7개 들었구나 처음부터. 처음에 7개 들었는데 하나를 왜 또 뽑았어? 아 참다. 자 어디부터 푸냐면 일단은 여기 앞부분은 어법하고 내용하고 다 들어간 거거든? 이건 좀 복습이 된 다음에 풀어야 돼. 쭉 넘겨봐. 어법 2를 또 넘어가면 19페이지 봐봐. 19페이지
19페이지에 가면 독해형이라고 되어 있지. 독해형. 여기서부터 풀면 돼. 여기서부터 우리가 진도 나간 번호 풀면 돼 이제. 여기서부터 19페이지부터. 이거 뭐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을 때까지 지금 풀면 다 잊어버리니까 좀 이따 풀어야지. 좀 뭐 저기 좀 익혔다가 풀어야지 하지 말고 바로바로 풀어야 돼. 바로바로. 알지? 너네 이제 1학년 경험해봐서 알잖아. 시험이 얼마 안 남으면 다른 과목 하느라 또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거 진도 나간 만큼 풀어야 돼. 그래야 또 안 까먹어. 이거 풀면 선생님 문제 또 줄 거니까 문제가 없을까봐 걱정해서 안 풀지 말고. 알았지? 수원아? 풀 문제가 부족할까봐 걱정돼가지고 안 풀지 말고 다 풀어야 돼. 그 다음 이게 유형이 여러 가지야 얘들아. 예를 들면 19페이지에 내가 79번 풀었다고 23번이 끝난 게 아니야. 넘어가면 다른 유형이 23번이 또 있어. 그러니까 다 풀어야 돼 끝까지. 막상 얼마 안 돼. 풀면 돼. 금방 풀 수 있으니까 풀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를 들면 몇 번까지 하냐? 38번까지 하잖아. 그러면은 23번부터 38번까지 싹 풀어야 돼. 싹 복습하고. 독해형. 독해형부터. 그러면 얼마 안 된다니까. 유형이 몇 개 안 돼. 지원아. 뭐 그렇게 뭐 할 거 없어. 놀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류현이 진도 나간 만큼 계속 해석 시험 보고 틀린 부분 채점하고 틀린 부분 빨간색으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공부했다는 티를 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면 돼. 뭐 모르는 단어도 동그라미 쳐놓고 뭐 이렇게 공부한 티 내서 오면 돼. 몇 시에 끝나냐고? 선생님 오늘은 저기 모의고사 3개만 하자. 하나만 더 하자. 이거 하고 이제 시험 보자. 뭔 시험이요? 순서 배열 시험. 모의고사. 할게. 하나만 더 해. 37번. 사회복지사가 장래 희망의 사람은 없냐? 사회복지사? 없구나. 지율이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사회복지사. 지율아, 저기 신학대 갈래? 사회복지사 할래? 응? 뭐가 나? 굳이 고르려면 사회복지사 하지. 일단 사회복지는 진짜 앞으로 일이 힘들지언정 굉장히 유명한 직종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왜? 너네는 적잖아, 수가. 그런데 우리 저기 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는 인구가 어때? 우리의 지금 몇 배잖아. 그러면 그러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너무 많은데 그거 할 사람은 얼마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쪽으로는 아마 그게 많긴 할 텐데 일이 쉽진 않지. 일이 어렵지. 해볼게. 1번. 이 얘기를 왜 하냐? 그거랑 관련이 있어. 자, 뭐 하기 위해서 bring A under control 이렇게. bring A under control 뜻이 뭐냐? 있나 단어? 없네. 그러면은 bring A under control. A를 통제하다 이런 뜻이야. 통제하다. 통제하다. 그러면 통제하기 위해, 뭐를 통제하기 위해 ever 계속해서 뭐 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비용, cost,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근데 뭐의 비용이냐면 홈케어 비용. 홈케어. 홈케어라는 건 뭐야?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거동이 불편한 우리 저기 어르신들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집에 방문해서 보살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근데 누구를 위한 홈케어 서비스냐? elderly, 우리가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 또 needy, 빈곤한 사람들. 여기까지 볼까? 그지? 점점 더 증가하는
비용, 어떤 특징이라고? 점점 더 증가하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홈케어 서비스, 잠깐만, 제공자까지다. 홈케어 제공자들의 누가? 이 매니저들은 뭐 하는 사람이지? 관리하고 통솔하는 사람이지? 이 매니저들이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떡하냐면 도입했어. 뭐를? 매니지먼트 시스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어. 관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 그러면 얘가 뭐가 생겼다고 이제? 관리 시스템이 생겨났단 말이야. 이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이러한 시스템들은 specify,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 뭐하냐? 얘가 할 일을 구체화시켜. 일들을 누구의? 홈케어 워커스, 직원들의 일을 구체화시켜. 그리고 또 뭐를? 시간과 예산을 구체화시켜. 꾸민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명사니까 나는 뭘로 꾸며야 돼? 형용사로 꾸며야 되겠지? 이용 가능한, 여기까지. 뭐 하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시간과 버짓, 이런 것도 구체화시켜.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태블릿 PC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안 해도 돼? 내가 만약에 딱 누르면 여기 딱 집에 들어가, 우리 저기 지율이네 할머니 집 들어가가지고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딱 체크박스로 뚜루루룩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 내가 여기서 일해야 할 시간,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예산,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탁탁 화면에 나와. 그럼 나는 가가지고 이 일하고 체크하고, 이 일하고 체크받고, 마지막에 서명받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러한 전자보고 시스템은 require, 요구한다. require 하고 뒤에 쭉 보니까 이 뭐가 떠올라야 돼? 수민아. require 한 다음에 이제 뒤에 쫙 봤더니 뭐가 떠올라? 그래, 왜 to가 떠올라? 왜 to가 떠올라? 거기까지는 안 떠올라? 지원이 해봐. 뭐 떠올라? 뭐 떠올라? 여기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없어? 지율이는? 없어? 유진이는? 그래, 오형식. 원투류. 그러니까 어디에? 얘가 to report가 두부정사고지. 이렇게가. 그럼 뭐뭐에게 뭐뭐 하라고, 뭐뭐가 뭐뭐 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홈케어 직원들이 보고하라고 요구한다. 근데 뭐에 대해 보고해? 그들의 활동, 그리고 시간, 이렇게. 근데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소비된, PP야. 소비된 시간. 이해돼? 소비된 시간을 보고하라고 요구한다. 몇 시에 들어가서 몇 시에 나왔는지, 이런 시간. 그리고 무슨 활동했는지, 이런 것들 다 보고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콤마 동그라미, 여기 ing 동그라미. 그럼 여기는 또 뭘까요? 서희야? 분사구문. 그럼 분사구문이면 뭐 아니면 뭐야? ing 아니면 pp. 그럼 ing인지 pp인지 어떻게 알아?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래서 얘가 뭐 하니까? 만들므로써. 그러므로 만들면서 뭐를? distribution, 분배. 뭐와 뭐의 분배? 시간과 돈의 분배를 눈에 보이게, 이렇게. 선생님 해석을 어떻게 했지? 뭐뭐 하게. 그럼 원래 뭐 써야 돼? 부사 써야지. 근데 여기다가 왜 형용사 쓰냐? 유진아.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여기 지금 형용사 쓰냐? 목적어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야? make 때문이지. make 몇 형식이라고 외웠지? 우리 몇 형식? 5형식에서 외웠잖아. 그래. make가 분사구문으로 쓰이긴 했지만 얘가 몇 형식이기 때문에 5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하게지만 형용사. 유연아, 저기 서희야, 선생님 저번에 뭐랬어? 하게면 일단 뭐 써? 그냥 너무 당연하게 부사를 쓰는데 몇몇의 특별한 경우는 형용사 쓴다.
그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make 오형식일 때. 그리고 또 누구의 관점에서 매니저의 관점에서 이런 시간과 돈의 분배를 어떻게 만들면서 또 통제 가능하게 만들면서 형용사. 그래서 이거를 자꾸 뭐 하게 만들어? 보고하게 만들어. 그럼 보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소비한 소익 시간과 그 다음에 돈이 눈에 보이게 되고, 또 매니저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니까 뭐 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통제할 수 있게 되겠지? 다음에 자, 그런데 누구의 관점에선 매니저의 관점에서 이것은 기여한다. 뭐에? 문제 해결에.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자, 매니저의 관점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바뀌었냐면 직원의 관점으로 바뀌어. 직원의 관점. 자, 매니저 관점에서 반면에 직원들은 여기서 끊겨요. 이렇게. 그러나 반면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인지할지도 몰라. 이를 as 동그라미 A as B, A를 B로 인식하다. 그러면 그들의 일을, 그래, 낫이 붙었네. 그럼 뭐로 separate task니까 뭔가 구분된, 나누어진 일들. 근데 나누어진 일들, 어떤 나누어진 일들 꾸미고, 일을 꾸미니까 수행되는 거잖아. 그래서 to be pp 수용태에 이렇게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 수행되어야 하는, 어떻게? efficiently as possible. 가능한 뭐뭐하게 이렇게. 근데 as니까 무슨 급? 원급. 하게니까 ly. 검색으로. 가능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구별되는 일로서 그들의 일을 이거로서 구별된 일로서 인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 봐봐. 이 표현 알아야 돼. Not A but B. 어디다 쓸까?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거지. A가 아니라 B. 이렇게. 그러면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나누어진 일들로서 보는 게 아니라 뭐로서 보냐면 얘는 서비스로 보는 거야. 서비스. 근데 서비스는 서비스인데 또 어떤 서비스? 똑같이 수동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누구한테? 고객들에게. 응? 고객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로서 인지된다. 근데 고객은 고객인데 또 어떤 고객이야? 그들이 뭐를 만들, 관계를 쌓을, 이렇게. with whom. 그러면 루연아 이렇게 with 전치사가 앞으로 나왔어. 그럼 아내가 완성일까 미완성일까? 완성. 그러면 여기다가 whom 말고 who 써도 될까 안 될까? who? with who? 안 돼요. that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with that.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전치사 with은 뒤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치사 with은 뒤로 보낼 수 있어요. 그죠? with을 뒤로 보낼 수는 있어. 그래서 with의 위치를 잘 봐야 돼. with의 위치를. 그 with이 만약에 뒤로 가면 그때는 미완성이고 목적격이니까 who, whom, that 다 쓸 수 있고 생략도 할 수 있고. 자,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 파란색 봐 이제. 자, 반면에 직원 입장에선 누구 입장에서?
직원 입장에서는 그들의 하는 일이 이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일한다. 이 글쓴이 입장에서는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는 거야. 봉사 정신. 내가 그냥 이거를 하나의 일로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봉사자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일을 뭘로 보는 게 아니냐면 어떤 구별된 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가능한 효율적으로 가서 빠바박 가장 적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막 빠바바바박 움직이고 사인 받고 팍 나오는 그런 내가 지금 직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봉사자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누구에게? 고객은 고객인데 어떤 고객이야? 내가 그 사람하고 뭐를 쌓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쌓는. 아, 우리 할머니 내 친할머니 같아가지고 가면은 안부도 물어드리고 손도 붙잡아 드리고 이런 거 한단 말이지. 태스크가 아니라 서비스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서비스. 자,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디스로 화살표에 이러한 서비스들은 포함한다. 뭐 하는 것을 포함해? having conversation, 대화를 하는 것. 누구와? 고객들과. 그리고 inquiring, 묻는 것. 뭐에 대해서? 그 사람의 well-being에 대해서 묻는 것. 근데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게 얘들아 굳이 꼭 할 일이냐? 예를 들면 가가지고 뭐 할머니 청소해드리기, 화장실 청소해드리기, 할머니 약 드셨나 확인하기,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보고하는 거지. 가가지고 할머니랑 대화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매니저가 뭘 확인해. 이거는 그냥 가는 사람이 자기 그것껏 하는 거지. 손 잡아드리기, 이런 거는 꼭 들어가야 할 임무는 아니잖아. 자, include라는 동사는 동사 뒤에 ing 조어하고, 그래서 and 병렬 ing 와야 돼. 그런데 제한 껌 빨간색 제한된 시간과 그 다음에 요구, 이 제한된 시간과 요구 조건들, 매니저가 보고하게 만든 그 요구 조건들, 보고해야 하는 그 요구가 뭐 될 수 있어? 인지될 수 있어. 나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거 하래. 뭐처럼? obstacles, 장애물로서 인지될 수 있어. as obstacles, 뭐뭐로서 이렇게. 근데 어떤 장애물이냐? 어떤 장애물이냐? make가 오형식이야. 근데 it은 가짜 목적어. 여기가 5.c. 그럼 여기가 진짜 목적어겠지? 요렇게. 그리고 다시 또 꾸미고 이렇게. 수동태 표시도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형용사 쓰겠고, 그지?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그럼 장애물은 장애물인데 어떤 장애물이냐? 투부정사 하는 것을 뭐뭐 하게 만드는, 투부정사 하는 것을 뭐뭐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로서 인지되게 만든다는 거지. 알았지? 이러한 보고 시스템이 필요로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로서 된단 말이야. 장애물로서. 그래서 만약에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너무 뭐하면 too rigid, 너무 엄격하면 자, 이것은 초래할 것이다. 자, this에 동그라미 치고 엄격하면을 가리키는 거야. 너무 엄격하면 strict 란 단어 알아? strict, 엄격한. 알았지? strict, rigid, 엄격하면 이러한 것은 야기할 것이다. 해놓고 저기 오른쪽 여기 빈 공간에다 써. result 다음에 in, 그 다음에 명사, 그 다음에 ing 이렇게 돼 있어. in, 명사, ing. 그러면 in 전치사의 목적어는 얘야. 얘가 오야. 그 앞에 있는 이 명사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럼 해석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이 명사에다가 이가를 붙여. 뭐뭐가 뭐뭐 하게 뭐뭐 하게 하도록 result in 초래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result in의 ing가 목적어 그 다음에 home care workers가 의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것이 누가 뭐뭐하게 만들지 모른다. 누가 홈케어 워커스 우리 저기 직원들이 뭐 하도록 becoming overloaded니까 이렇게 pp 되고 또 pp 되고 pp 되고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동기가 떨어지게 장애물이니까 알았지? 장애물이니까 overloaded 되거나 demotivate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선생님 간단하게 정리할게. 이거 막 꽉꽉 채워 있네. 꽉꽉 채워 있어. 봐봐. 이게 홈케어의 이렇게 하자. 필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다시 얘기하면 뭐가 이거에 따른 비용이 너무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야. 1번 누구 입장에서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뭐 전자 보고 시스템을 도입해. 전자 보고 시스템을 도입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맞지, 유준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그렇지. 일을 정확히 명시시키고 그 다음에 보고하게 만들고 그지? 구체화, 일을 구체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보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이게 누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뀐다. 이제 2번 우리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이야? 이거를 뭐라기보다는 업무라기보다 뭐라고 생각해? 이걸 하나의 서비스라고 인지하는 서비스로 인지하는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라기보다 서비스로 인지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이건 시스템의 도입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떻게 되면 너무 엄격하면 너무 빠듯하면 너 10분 만에 가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하고 나와 이렇게. 네가 지금 오늘 가야 할 곳이 10곳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가서 빨리 하고 뭐 하고 빨리빨리 네가 해야 할 거 빨리빨리 체크해가지고 빨리빨리 나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오히려 가가지고 우리 할머니 얘기도 나눠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가가지고 해야 할 일들만 따다닥 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자꾸 뭐가 돼? 장애물이 자꾸 되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뭐가 할머니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라는 동기가 오히려 떨어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는 거야.